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나왔어요. 지금 인수분해. 그러니까 얘는 7번이 지금 세제곱의 합이죠. 세제곱의 합인데 인수분해하여라고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시면 안 되고 이걸 어떤 라지 A, 라지 B라고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꼴이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일단 둘의 합이 앞에 와야 될 거야. 그치? 얘네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하면 뭡니까? 4x죠. 4x. 풀어서 쓰면 앞에 있는 걸 라지 A, 뒤에 있는 걸 라지 B라고 하면 둘의 합이 앞에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곱셈 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둘의 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오면 되겠죠. 좀 식이 길긴 한데 뭐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보면 얘는 4x죠. 4x. 그 다음에 이거 다 정리하면 여기는 4x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는 이거 합차 공식으로 전개 가능하지.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은 이거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없앨 수 있는 일 없애볼게.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고, 요거 3마리, 그 다음에 이거 남았지. 그러니까 그대로 답이 이게 되겠네. 앞에 4x 곱해지고, 더 이상 얘는 인수분해 할 수가 없죠. 이놈은 인수분해 안 됩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곱셈 공식 변형 아니고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교실이 약간 조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넓거든. 아마도 이쪽으로 앉으시면 제가 판사할 때 등에 잘 가릴 거야. 민주는 오늘 거기는 앉았는데 웬만하면 이쪽으로 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3학년처럼 인원이 많은 상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이 3번. 이것도 뭐 실제 기출이 된 적이 있던 문제고, 지금 얘는 x에 대한 8차식입니다. 그죠? 얘가 최고차항이니까 이 8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 rx라고 하래요. 지금 오늘 배울 3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를 이용해서도 얘를 풀려고 하면 뭐 풀어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2단원에 나왔으니까 이 단원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 이 복잡한 식을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1단원이랑 비슷한데 이 모양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여기 오는 게 몫이고 여기 오는 게 나머지죠. 어떻게든지 이 식을 변형해서 이 형태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얘만 없다라고 하면 인수분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8차식을 2차식으로 직접 나눌 수는 없겠지. 계산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할 거예요. 직접 나누는 건 무리가 있고 바꾸는 거야. 변형. 얘로 묶어낼 수 있게 바꾸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할 텐데 여기 빼기 a, 얘랑 세트로 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bx 4제곱은 마이너스 b랑 세트로 쓰고, 그 다음에 cx 제곱은 마이너스 c랑 세트로 쓰고, 이렇게 쓰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로 나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인수분해를 해보셨으면. 그럼 둘씩 순서상 짓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뭐야? 웬 8.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x 8제곱 마이너스 1은 일단 이쪽으로 쓸까? 인수분해 되겠죠. 합차 공식으로 x 4제곱 플러스 1 x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시 x 4제곱 마이너스 1도 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뭐 이 정도는 제가 한 번에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앞에 있는 거 요구한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얘도 b 합차 공식.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1은 왜 인수분해 안 하나요?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 형태로만 만들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니까 출제를 했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쟤로 묶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묶어내면 앞에서는 얘가 다 묶여 들어가겠고, 두 번째에서는 얘가 묶여 들어가겠고,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 뒤에 오는 n은 0이죠, 0. 그럼 형태를 만들어 봤더니 이게 나눴을 때 몫이니까 qx가 되겠고, 이게 rx가 되겠죠. 그럼 rx는 0입니다. 그냥. 그죠? 자,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항상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만 구하면 되죠. q0. 자, 이걸 전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x자리에 0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빵, 빵, 빵. a, b, c만 남겠네. 당연히 방정식이 아니니까 a, b, c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뭐 적으실 분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수학,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오답 확인이에요. 오답 확인. 열심히 적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한 번만 더, 아마 입안에 계신 분들 수준이면 이걸 다시 펜을 들고 복습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면 집에서 본인이 필기한 내용 눈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 같아. 오답은 꼭 확인하셔야 돼. 참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절대 중학교 때처럼 시험 대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 절대적인 양만 해도 3배 이상이에요. 그냥 양 자체가. 난이도는 뭐 차후로 하고. 자, 갑자기 궁금하다. 이 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나는 이과 가겠다, 문과 가겠다, 현재 정한 거 없다. 요즘 뭐 여론조사에 보니까 보통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가 이과를 지망하기를 85%가 넘더라고. 근데 저도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하는 거에 맞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건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학교도 궁금하다. 백양고 지망하실 분, 둘, 행신, 화정, 화수, 성사, 도래울, 동산, 무원. 딱 펼쳐져 있네. 특별한 고등학교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고. 지금 여러분들 중등부는 수업시 차서 지금 중등 수업 없죠? 이번 주는. 이번 주인가? 내일까지인가?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자, 이제 2-4번. 2-4번은 이제 가장 중학교 때랑 차이점이 이제 증명하여라 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기본적인 요령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에 1을 더한 수를 라지 n이라고 하면 n은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증명하여라. 자, 첫 번째는 연속한 네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뭐 국어나 수학이나 비슷한 부분인데, 수학에서 일단 가장 잘 하셔야 되는 건 문장으로 나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속하는 네 자연수면 이런 애들이죠. 예를 들면 3, 4, 5, 6 이런 애들. 근데 여기서 증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연속하는 네 자연수 냅다 곱한 다음에 홀수의 제곱인 걸 보이면 그건 증명이 아니지.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연속한 네 자연수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죠. 그리고 서술형에서 감점 당하면 안 되니까 소괄호 치고 뭐라고 써야겠니? n은 자연수, 그지? 이걸 안 쓰시면 암묵적으로 실수범이기 때문에 연속하는 네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괄호 치고 n은 자연수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겠고, 이게 연속하는 네 자연수 맞죠? 자, 그럼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곱에 1을 더한 수를 라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라지 n은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뭘 만들려는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되는 걸 보이래. 그죠? 이걸 보이면 증명 끝이지. 이걸 식을 변형을 해서 얘를 보이면 증명 끝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라는 얘기냐면 결국은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이 우변이 인수분해 된 식이잖아. 그럼 이 앞에 기본 문제에서 여러분들 풀어보셨고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을 텐데, 이걸 그냥 전개하면 4차식이지 그냥 전개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표현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1차 함계수가 같게 혹은 상수항의 합이 같게 두 개씩 순서상 지우라고 배우셨을 거야. 저는 얘랑 순서상, 이 둘 순서상. 그럼 얘네 둘 상수항 더하면 3이고 얘네 둘도 상수항 더하면 3이죠. 혹은 전개했을 때 1차 함계수가 같아질 겁니다. 자, 그럼 n이랑 n 플러스 3 앞에 쓰고, 자, 천천히. 자, 두 개씩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3n이 될 거고 얘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지. 제가 순서상을 제대로 지었다라고 하면 반복되는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를 라지 a라고 하면, 자, 그럼 a 곱하기 a 플러스 2니까 a제곱 플러스 2a이고 뒤에 1 더해져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맞습니까? 그럼 a 자리에 다시 이놈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맞지? 이제 얘가 홀수이냐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홀수이냐? 그럼 첫 번째 뭐 증명에서 자연수면 이렇게 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연속하는 자, 제가 조금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은 반드시 뭐 나옵니까? 반드시 짝수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면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일 테니까 반드시 짝수가 나옵니다. 이게 증명에서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예요. 수학하에서도. 자, 그럼 이 식을 조금 바꿔 생각을 해볼게. n제곱 플러스 3n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 요 놈 나오게 하려고. 요 놈은 n으로 묶어내면 n 플러스 1 되겠고, 이 다음부터는 그냥 뭐 문장으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짝수 맞니? 맞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짝수 맞아요. 얘도 짝수 맞죠? n의 값에 관계없이 앞에 2라는 짝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맞습니다.
자, 그럼 짝수 더하면 짝수지. 언제나. 거기다 1 더하면 홀수지. 맞죠? 홀수인 거 보였으니까 증명된 거지. 됐습니까? 결국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예요. 인수분해하라는 문제고 6, 8. 자, 2-6번은 이건 뭐 거의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수능 시험 보면 1, 2번에 있던 문제인데, 자, 다음 식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이런 거 물어보면 소인수분해 하셔야 되죠. 그죠? 한 번만 해보면 뭐 예를 들면 48이다. 48의 약수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16 곱하기 3이죠. 이렇게 바꾸는 걸 소인수 분해했다라고 하지. 그리고 지수에다가 다 플러스 1에서 곱하면 되죠. 4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5, 20, 10개 나온다라는 거고, 결국은 소인수 분해도 어떤 숫자들의 곱의 꼴로 표현한 거니까 다항식을 보면 인수분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식이 있다면 19를 세제곱을 하진 않겠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해. 특정한 수를 문자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정한 수. 근데 특정한 수가 뭔가요? 라고 하면 그건 문제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딱 보고 높은 거듭 제곱이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애. 예를 들면 저는 19를 A라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이게 높은 거듭 제곱인데, 아니 8이 뭔가요? 8,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나는 뭘 예상한 거냐면 세제곱에 관한 어떤 곱셈 공식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럼 2를 제가 B라고 해볼게요. B라고 해보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앞에는 A 세제곱. 그럼 6은 3 곱하기 2죠. 두 번째 식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A 제곱 B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는 A. 그냥 쓰자. 이렇게 쓸 수 있죠. 3A B제곱이죠. 그 다음에 8을 2의 세제곱으로 보고 제가 B를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정확히 뭘 전개한 거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한 거지. 그럼 A를 제가 19라고 했고 B를 2라고 했으니까 21의 세제곱이죠. 자, 21 소인수분해 됩니다.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될 거고 4 곱하기 4 하면 약수의 개수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아니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를 출제했을 것이고, 그럼 특정한 수만 잘 골라내고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나 세제곱식이 안 나온다면 출제를 못하겠지. 아예 출제를 못합니다. 진짜 19의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배제하셔도 좋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니까 출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지요? 근데 질문하신 문제들이 다 중요한 문제들이네.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 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대칭식이었어요. 대칭식 다 말씀드렸지? 문자의 위치를 바꾸어도 식의 값이 변화 없을 때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라고 했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계산해서 대칭식을 물어볼 때가 있고, 이게 두 번째인데 뺄셈 기호로
연결된 식 또는 근호가 포함된 식의 값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살짝만 메모를 해두시오. 자, 이 경우는 항상 제곱을 먼저 구하시면 돼.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암기라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수학상은 필연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시계값을 물어볼 땐 별거 없어요.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절대값 기호 포함된 식. 근데 얘는 조금 소외된 식이라서 메인은 이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게 뭔 소리예요. 다시 귀에 못이 좀 박히겠지만 얘는 합과 곱으로 니네들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고, 가운데 뺄셈으로 연결된 식 혹은 근호가 포함된 식,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제곱을 먼저 하셔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주어지고 이게 뭐라고 주어지고 뭐 x가 y보다 크대. 근데 뜬금없이 이거 구하래. 여러분들 뭐하니 그럼? 제곱부터 먼저 구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왜? x-y 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에서 4xy 뺀 거니까 문제에 이거 주어졌다라고 하면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수학적인 질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얘를 구하래. 아니 얘를 어떻게 구해? xy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뭘 먼저 구해? 제곱. 그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면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2의 곱, 둘 다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제곱을 구하시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걸러주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지? 이거 xy 구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제곱. 제곱하시면 절대값이 띄어지죠. 자, 그럼 얘는 대칭식이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놈의 부호에 관한 힌트는 문제에 주어지겠지. 오케이. 이건 그냥 패턴화 돼 있는 문제예요. 패턴화 돼 있는 문제. 제가 이거 길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제곱의 합 주어졌고 어떤 두 수의 합이 주어졌어. 근데 마지막이 이게 대칭식이니? 아니지. 가운데 뭐 있어? 뺄셈. 뺄셈으로 연결된 식이면 일단 제곱을 먼저 구하라고. 그냥 패턴이 정해진 거예요. 왜 구해요가 아니고 제곱을 먼저 구해봐. 구해보시면, 자, 맨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2의 곱, 하나씩 사이좋게 곱해질 테고,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제곱을 했다라는 건 차수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또 차수를 올린 식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내용이 없죠. 4제곱 나오잖아. 이 세 가지 중에 뭘 제곱해 봐야겠니? 세 번째 식이겠지. 당연히. 이것도 제곱해 볼게. 그럼 a제곱, c제곱, 2a, b, c, d 한 번씩 사이좋게 곱해지고, 이게 1이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맞아요? 이제 왠지 뭐 하고 싶니 그럼 둘이? 더 하고 싶지 않아? 가운데 있는 애는 없어질 것 같아. 2씩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한 식이 이건데 얘랑 헷갈린가? 그냥 더 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쓰다 보니 이걸 좀 아래쪽에 쓸걸. 자, 얘는 지금 1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랑 뭐를 더한 거냐면 얘랑 얘를 더한 거죠. 이놈 제곱이랑 이놈 제곱 더한 겁니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고,
다시 이놈이 이거니까 얘랑은 없어지고요. a제곱 d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이 나올 거야. 근데 마지막은 분명히 구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 자, 각각 앞에 두 마리는 제가 a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나오겠고요. 뒤에 두 마리는 b제곱으로 묶으면 또 c제곱 플러스 d제곱 나오죠. 그러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다시 묶어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 자, 이거 1이라고 했으니까 1 나오지. 1 맞아. 자, 그럼 얘랑 더한 게 1이 나왔어요. 1이라고 계산이 됐는데 애초에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1입니다. 그죠? 맞지? 그럼 AD-BC제곱에 빵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빵이란 얘기죠. 맞아. 조금 계산식 자체가 복잡하지. 이건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자가 4개예요. 문자가 4개니까 복잡한 건 당연한 거고, 이 문제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식의 값을 구하는데 가운데 뺄셈이면 제곱 먼저 구하라고. 오케이? 1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2단원까지 부지런히 질문은 다 마쳤고, 지금 막 반이 막 옮기고 그래서 제가 전달을 받긴 했는데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이 중에 수학상으로 혹시 처음 배우시는 분 있습니까? 자, 나는 수학하를 배운 적 없다. 수 1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수학 1을 배운 적 없다. 절반. 수학 2를 배운 적 없다. 수학 2를 배웠다. 수투까지 배웠어? 혹시 무슨 책으로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프린트? 끝까지는 다 배웠어? 끝까지 못하고. 일단 수상하는 그럼 다 배운 거니까. 제가 이거 혹시 한글을 치다가 오타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오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9반을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헷갈려 죽겠어. 1학년, 2학년, 3학년 미분하다, 수투하다, 확통하다, 기하다 계속 이걸 타이핑하다 보면 좀 미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바라고, 3학년 종강하면 그럴 일 없을 겁니다. 2주 남았네. 2주. 여러분들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처럼 조금 끼인 세대네요. 여러분들 1년 후배는 좀 바뀌는 거 알고 있죠? 바뀝니다. 저도 그 바뀌는 중간쯤에 입시를 경험한 세대인데 장단은 있는 것 같아. 너무 뭐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자,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3단원. 참고로 이 정석은 이 저자 홍성대 씨 취향에 맞게 단원 배열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실제 학교에 가시면 교과서 단원 배열이랑 좀 다를 겁니다. 앞에 한 8단원까지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이쁜 단원 배열이라서 저희는 그냥 정석 순서대로 볼게. 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냥 칠판에 적겠습니다. 자, 3단원이 항등식과 미정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1, 2단원에서 배운 건 다항식이에요. 그죠? 자, 다항식이 되겠고, 다항식은 이런 애들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뭐 다항식인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부터는 조금 세분화하면
지금 여기는 등호가 없죠. 등호 없습니다. 물론 얘를 변형했을 때 뭐 등호를 쓰기도 하지만, 자 이제 등식을 배울 텐데, 등식은 말 그대로 등호로 연결된 식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수학을 배우시면서 크게 나누면 등식이 두 종류로 배울 거예요. 뭐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첫 번째는 중학교 때 가장 집중한 건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방정식은 어떤 문자가 식에 껴있는데 특정한 문자, 특정한 x에 대하여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편의상 x라고 합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물론 고교 수학에서도 방정식은 열심히 다루긴 할 건데, 자 지금 이 단어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특정한 x가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등식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개라고 하셔야 되겠고, 첫 번째는 방정식, 두 번째는 항등식. 방정식은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방정식이죠. 자, 이건 항상 만족되는 거 아니지? x가 2분의 5일 때만 등호 성립하지. 근데 이런 애들, 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4x 플러스 x는 5x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지. 보통은 중학교 때는 방정식에 집중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대응이 되는 개념인 항등식도 열심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문장에서의 특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국어가 뭐 언어라는 게 한 가지 표현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임의의 x, 어떤 x에 대해서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공통되게 들어가 있는 말은 항상, 그냥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맞죠? 영어는 보실 필요 없고, 뭐 이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바로 그 다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어쩌고 저쩌고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이건 크게 보면 그냥 식만 보면 방정식이죠. 식만 보면 방정식인데, 문장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게 똑같은 식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양변이? 그죠? 양변이 똑같은 식이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식입니다. 그럼 눈으로 딱 보면 a는 얼마 나와야 돼? 2, b는 7 나오면 되죠. 자, 이렇게 바로 풀어내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배웠습니까? 양변에 대응되는 계수를 비교해서 항등식을 풀어내는 걸 계수 비교법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거야. 그지? 조금만 이제 용어만 정확하게 정의를 할게. 지금 제가 이렇게 쓰면 문자가 몇 개죠? 2개요? 3개 아님? A, X, B 3개지? 3개인데 문제 맨 위에 모든 실수 A나 B가 아니라 X에 대해 성립할 때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럼 명칭이 있어야 될 거야. 문자가 3개니까 이걸 우리가 부르기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부를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똑같이 전제 조건은 똑같고,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하면 양변이 같으면 되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a는 얼마? 7, b는 5, c는 1 나오면 되고, 명칭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구한 방법이 미지수가 계수 비교법으로 구한 거라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얘는 수학자들이 이제 여러 개의 항등식을 관찰했어요. 이건 제가 굉장히 이쁘게 표현한 거죠, 사실. 딱 내림차순 정리가 되게 이쁘게 표현한 거고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야. 중구난방으로 막 난잡한 식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화한 식이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는 0. 이게 모든 등식의 기본적인 형태죠.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식을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 다 왼쪽으로 넘겨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 창 두 개 a-7의 x제곱, 그 다음에 1창은 b-5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c-1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표준적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x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얘가 빵 나오면 되잖아. 빵 나오면 되니까 다 모든 개수가 뭐 나오면 된다는 얘기, 0이 나오면 된다라는 게 항등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죠. 맞죠? 같은 결과 나오지. A는 7, B는 5, C는 1. 자, 그럼 앞으로 X에 대한 항등식임이 확인되는 표현이 있다 라고 하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지. 그걸 이제 식으로 심플하게 쓴 게 이거죠. 자, 이게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다 넘기고 A 같고 B 같고 C 은 같으면 성립한다라는 거. 자,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 자, 제가 지금 개수비교법 하나만 설명드렸는데 수치대입법은 그냥 문제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제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배운 한도 내에서 먼저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양변이 같은 식 나오면 돼, 심플하게. 그러면 좌변을 우변으로 만들 거냐, 우변을 좌변으로 만들 거냐, 그냥 이거 전개하는 게 편하겠네. 이거 전개하면 3차항은 cx 세제곱이고요, 2차항은 마이너스 dx제곱 마이너스 c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맞니? 1차항은 dx 마이너스 cx니까 이렇게 되겠고, 상수항은 이때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조금 정리는 제가 그냥 빨리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개수 비교해 볼게. A는 C랑 같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몰 b는 C 플러스 D랑 같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창 1인 D-C랑 같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D는 3이랑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D는 대번에 3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D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C는 2 나오겠고요. 2고 3이니까 B는 5겠고, A는 C랑 같아야 되니까 그대로 2라고 구할 수 있지. 자, 뭐 여기는 전혀 어려움은 뭐 아마도 없지 않을까. 자, 2, 5, 2, 3 나오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의 값과 다항식 fx를 정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몇 차식일까? 일단 1차식이겠지. 앞에가 3차식이니까 둘이 곱해서 4차식 나오려면. 근데 얘는 위에랑은 다르게 그럼 이걸 전개하기가 좀 애매하죠. fx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 아까 이런 애들이 항등식이라고 했지. 같은 식. 그럼 양변에 x에 빵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늘 등호는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배우셨지만 두 번째 경우는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적절하네. 일단 적절한 x값 뭐 집어넣으면 될까? 하나? 1 집어넣으면 이쪽 쫙 0이고 우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것 같아. 그죠? 1을 집어넣는 이유는 제가 fx 뭔지 모르잖아. 이 형님 날려야 되니까 저 값이 의미가 없도록 하는 x값.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마다 좀 뭐 다르게 표현하는데 x에 루트 3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x 말고 그냥 양변에 x 제곱자리에 3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뭔지 알 필요가 없지. 얘가 0이니까 x 제곱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이때는 x 4제곱은 당연히 9가 되겠고 그럼 9 좌변 0이고요.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둘이 빼볼게. 빼면 1에서 9 뺐으니까 마이너스 8, a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a. 자, 스몰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요. 스몰 a가 마이너스 4면 b는 3 나오겠죠. 자, 근데 얘는 a, b는 구했어요. fx까지 구하랍니다. fx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하면 되니 지금? 인수분해하면 되지. 인수분해. 자, 이 식의 명칭은 뭐? 일단 이 단원 배우셨으니까 보기차식이죠. 4차항, 2차항, 상수항.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보기차식은 x제곱을 치환하라고 배우셨을 거고 치환했을 때 뭐 이 정도 다음산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좌변에 x-1, x제곱 마이너스 3 있고 얘가 fx 되면 되죠. x 플러스 1이다 라고 바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할게. 유제 쫙 풀어주시면 되겠고 3-2번은 이게 97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약간 합성함수의 개념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이 책은 그냥 실려 있으니까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모두 구해주세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2차 이하의 다항식이면 다 이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됩니까? 여기서 a가 0이면 1차식인 거고 a, b가 0이면 상수항이니까 2차 이하의 모든 다항식은 이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px를 먼저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둘을 멍하니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멘트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이고 p0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상수항 하나 알려주는 거죠. x에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게 요거란 얘기고 그죠? 근데 가끔 이제 여기는 없을 것 같아. px제곱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x자리에 x제곱 집어넣으면 되지. 그냥 양변에 똑같이. 그죠? 여기 x자리에 x제곱 집어넣으면 ax 4제곱 x자리에 x제곱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양변을 제가 써볼게요. 좌변은 px에 플러스 1하고 제곱하래. 여기다 플러스 1하면 이거 없어지고 앞에 있는 요 놈의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변은 이게 px 제곱이니까 플러스 1하면 얘만 남겠죠. 자, 그럼 이거 곱셈 공식으로 전개.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2의 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자, 이게 얘랑 같으면 되죠.
자,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개수 비교할게. x 4제곱의 개수는 얘는 a제곱, 얘는 a. 얘는 얘랑 같아야 되고, 두 번째 3차항 없습니다. 이쪽에 없으니까 2ab는 빵이 나와야 되고, 자, 세 번째 2차항 개수는 여긴 b제곱이고 여긴 b죠. 자, 이거 만족시키면 되지. 자, 이거 만족시킨 애를 다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자, 다 구해보면 일단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2ab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a가 0이다라고 해볼게. a가 0이다라고 하면 이거 만족이고 이것도 만족이에요. 그럼 얘는 이게 만족이 되려면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b는 0 또는 1 나오죠. 그럼 a가 0, b가 0인 경우 있을 테고 a가 0일 때 b가 1이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자, b가 0이면 이건 만족이고 같은 이유로 a가 0 또는 a가 1 나오면 되죠. 그럼 중복되는 순서상 빼고 제가 써보면 a, b가 둘 다 0, 0이어도 되고 1, 0이어도 되고 0, 1이어도 되고 이 세 가지 나오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각각에 따라서 fx는 지금 fx가 이거라며 둘 다 0이면 fx는 마이너스 1이고요. 1, 0이면 이거고요. 0, 1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상수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이거 세 개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